미리 해야 될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철거할 곳이 있다면 철거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공사, 세 번째로는 수도나 배관, 가스의 설비공사, 네 번째로는 목공공사, 그 다음은 페인트나 도배, 벽의 공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닥 공사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가 좀 큼직큼직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소한 것이라고 해도 철거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철거할 부분이 많다면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철거비는 보통 20평 기준에 철거 기술자 한 분과 보조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루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드려야 되고요. 폐기물은 1톤 트럭 한 대당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기공사부터 시작하게 되실 건데요. 전기공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인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인건비만 주면 전기공사가 가능합니다. 천정 위에 전등의 위치라든지,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조명을 설치할 게 있다든지, 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용량에 따라서 또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냉난방기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전기가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업체에게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시고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말씀하셔서 냉난방기를 위한 전기공사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력량이 부족한 경우 증설을 해야 되는데 3kW에서 5kW로 증설하는 것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부터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뒤에 키즈풀 창업 챕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5kW에서 13kW로 증설하는데 저는 약 150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증설 납입금도 150만 원, 총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으니까요.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티룸의 경우 우선 5kW 정도로 써보시고 모자랄 때 증설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공사인데요. 파티룸 내부에 싱크대를 설치할 공간을 정하고 수도가 만약에 원하는 위치에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수도를 끌어오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미 있다면 싱크대만 사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역시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는 근처에 설비 전문가를 부르셔도 되고요. 간단한 작업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싱크대는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2m 기준으로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가스의 경우 대부분 파티룸에서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가스렌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해도 무관하긴 하지만 없애거나 전기렌지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목공은요. 소형 파티룸에서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을 거고요. 중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는지에 따라 자재비와 공사 일정이 달라지니까 비용 차이가 좀 클 수 있어요. 보통 인건비 한 명에 3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모아놓은 우리 인테리어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시고 싶은 것을 모공업자분께 보여주시고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페인트와 도배인데요. 벽면, 천장은 페인트를 주로 시공하거나 유럽 미장이라고 하는 스타코 또는 장소에 따라서 벽지를 시공하기도 합니다. 페인트의 경우 셀프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배는 방산시장에서 도배지를 사다가 도배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20평 기준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페인트나 스타코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재료비는 물론 별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공사가 바닥 공사가 될 건데요. 우선 손님들이 맨발로 이용을 하게 할 건지 신발을 신고 사용을 하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맨발로 쓰게 할 거라면은 장판이나 데코 타일을 시공하시고요. 신발을 사용하게 할 거라면 에폭시나 또 마찬가지로 데코 타일을 시공하시면 됩니다. 시공 단가는요. 장판이나 데코 타일은 평당 5, 6만 원 정도, 에폭시로 하실 경우에는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코 타일이 관리하기도 좋고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이제 공사 다 했죠?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2주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항목들 중에서 우리 파티룸에 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다면 필요한 항목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나는 직장 때문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근데 인테리어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통째로 해주시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두 번째가 조금 더 비싸지만 공사를 한 동안 내가 계속 와서 챙기지 못한다면 전체를 맡기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시켜보고 와보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 공사 진행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인테리어 전문가나 업체는 어디서 구하면 될까요? 보통 카페나 앱, 근처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의 인기통 카페는 인테리어 기술자 분들이 있는 카페고요. 회원수가 6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데 어떤 업체가 좋고 나쁜지를 고르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오늘의 집 사이트나 숨고, 집닥 등의 어플은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고 후기 검증이 되거든요. 리뷰가 다 있어요. 저는 어플 활용하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먼저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업체들에서 견적이 오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우리 파티룸 근처에 집수리 업체와 인테리어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보다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진행하시고 나면요. 이제는 공간을 꾸미는 일만 남았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기간을 갖고 소품을 주문해 놔야 돼요. 인테리어 끝날 쯤에 도착해서 바로 세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파티룸에서 필요한 소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구와 소품은 새 제품으로 사도 생각보다 금방 중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구들은 생각보다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좀 여유 있게 미리 주문을 해두시고요. 저렴하고 예쁜 것들은 또 해외 배송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수로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로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파티룸이다 보니까 가장 메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테이블인데요. 소형 파티룸의 경우 6인 정도의 테이블을 많이 하시고요. 20, 30평대의 파티룸의 경우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40명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까 테이블과 의자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30명 테이블을 전부 고정형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메인 테이블만 예쁘고 튼튼한 걸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접이식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사두시고 필요할 때만 펴서 쓰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접이식 테이블이나 의자는 온라인으로 저렴한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방용품으로는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을 주로 세팅해 놓는데요. 냉장고는 뭐 소형 파티룸의 경우 미니 냉장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이상의 파티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스트분들이 음식이나 술들을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중형 이상의 냉장고를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역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전자레인지는 비싸지 않으니까 온라인에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공간에는 TV나 빔 프로젝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게스트분들이 파티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시기도 하고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냉난방기인데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하셔도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고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소품이니까 가능한 중고 제품이나 좀 저렴한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에 따라서 소파나 소파 테이블, 방음이 된다면 노래방을 세팅해 주시는 것도 게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큼직한 소품들이 들어오면 작은 그릇이나 술잔, 보드게임, 파티용품, 슬리퍼, 예쁜 식물이나 조명 등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커튼이 필요하다면 커튼도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와 공간 꾸미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바로 손님을 받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고객이 예약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사진 찍기와 예약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약의 생명, 예쁘게 사진 찍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간을 다 꾸몄으면 얼른 게스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공간을 먼저 알려야 되는데 파티룸은 거의 100% 온라인 예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진만 보고 예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어도 그 공간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한 넓고 예쁘고 오고 싶게 찍어놔야 되는데요.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긴 하지만 DSLR 같은 좋은 카메라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공간 사진은 플랫폼에 올릴 때 보통 5장에서 10장 정도 필요하게 되고요. 적게는 5장만 올려도 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놓을수록 좋습니다. 찍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각 공간의 사진, 세 번째로 포토존 사진, 네 번째로 소품 사진이나 다섯 번째로 오시는 길,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용하는 사진들을 찍게 됩니다. 전체 사진은 우리 파티룸의 메인 공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찍어주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가 앉은 이런 메인 테이블과 빔 프로젝트가 있는 방향으로 각도를 잡아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넓게 보이도록 찍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각도로 찍어보시면서 예쁘게 나오는 장면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메인 사진은 대부분 플랫폼에서 첫 페이지에 올라가는 사진이기 때문에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을 담는 사진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창문이 있다면 햇살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찍어보시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살짝 들어오게 해서 커튼을 날리게 하면서도 찍어보시고 어두운 공간이라면 조명을 켜고 끄고를 조절하기도 하고 핸드폰의 광각 기능을 이용해서 더 넓게 보이게 찍어보면서 예쁜 사진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구성이 여러 곳이라면 각 공간마다의 전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공간을 꾸미면서 계획했던 컨셉대로 게스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찍어주세요. 이 공간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듯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우리 공간이 이용해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면 주차장 사진도 찍어서 안내해야 되니까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파티룸에서 포토존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각 포토존의 사진도 찍어주시고 포토존은 실제 이용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치 예시 사진처럼 찍어서 올려두면 게스트들도 와서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은 소품이지만 셀카봉이나 삼각대를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공간 사진만으로는 10장 이상의 사진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요. 공간에 준비되어 있는 작은 소품들이나 파티 용품들, 보드게임, 스피커, 예쁜 소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찍어보세요. 여기는 소품 하나하나 좀 신경 썼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이용하면서 조작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모컨이라든지 빔 프로젝터, 노래방 기기의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할 때도 전부 다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같이 찍어 두시고요. 예를 들어 HDMI를 연결할 때는 TVG 쪽에 어떻게 꽂으세요 라고 문자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화장실의 조명은 여기 있고요. 여기는 금연구역이고요. 이건 만지면 고장나니까 만지지 마시고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분명히 쓰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는 길이 좀 복잡하다면요. 오는 경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을 걸어야 한다면 정류장에서부터 걸어보시면서 대표적인 건물을 찍고 우리 파티룸까지 도착하는 사진을 찍으시고 지도에 첨부해서 오시는 길 안내를 만들 수 있어요. 역시 1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진은 실제 파티룸을 이용하는 사진이에요. 실제 파티하는 사진, 즐겁게 이용하는 사진, 포토존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이런 것들은 이용 전에도 게스트들이 실제 본인들이 이 파티룸을 이용했을 때 저 분위기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약을 유도하게 하거든요. 오픈 전에 지인들 좀 초대해서 이용하는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 사진도 찍지만 상차림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쁘게 파티 음식을 세팅하고 인스타에 예쁜 음식 사진을 올린다 생각하시고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여러 각도로 파티 세팅 사진을 찍어보세요. 상시로 꾸며져 있지 않은 파티 소품들, 풍선이나 파티 커튼 이런 것들을 세팅해놓고 찍어서 올려두면 게스트들도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세팅해서 파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을 때 이곳에서 파티하면 정말 즐겁겠다,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네 라는 느낌이 팍팍 들 수 있는 이용 사진들은 예약 버튼을 부르는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 파티룸의 가격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얼마에 대관해야 될까요? 파티룸의 대관 유형은 크게 시간을 정해서 패키지로 나누는 방식과 시간당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패키지로 나눌 때는 보통 낮타임과 밤타임 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용하는 온라이트 타임으로 나눠서 대관을 합니다. 운영하는 분에 따라서 온라이트는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각각의 패키지 시간도 원하시는 시간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낮 시간은 주로 회의나 촬영 등의 업무적인 예약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른 시간 10시부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10시부터 5시 정도가 일반적인 낮 시간의 대여 시간입니다. 앞뒤로 1시간 정도는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밤타임을 이용하는 손님은 대부분 회식이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보통 6시 이후부터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낮타임에 손님들이 이용을 하고 가시고 나서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시간 뒤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7시 정도부터 밤타임이 시작되고요. 자정 12시 정도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자정까지 쓰게 되면 새벽에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밤타임을 없애고 아예 온라인 타임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지역의 손님들 유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별도로 하루 종일 패키지를 만든다거나 시간당 예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당 예약은 최소 3시간, 최소 4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1시간 단위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1시간을 대여해주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최소 2시간 이상씩 예약을 받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예약 시 청소를 중간에 해주지 않고 게스트들에게 깔끔하게 사용하도록 고지하고 시간당 예약일 경우에는 앞뒤 손님 사이에 청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관료보다 청소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패키지로 나누는 게 편하고요. 촬영 컨셉의 파티룸이거나 회의실, 세미나실의 컨셉인 경우에는 시간당 예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설정할 때는 우선 내 파티룸과 비슷한 규모의 파티룸들의 요금을 살펴보면서 감을 잡아보시면 편한데요. 기본 요금을 설정하고 기준 인원 이상부터는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고요. 추가 옵션들도 설정해서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간이 최대 20명까지 이용 가능한 평수의 파티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면적의 공간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남 한복판의 가격과 다른 쪽의 가격은 임대료가 다른 것처럼 대관료도 차이가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평수의 금액도 봐야 되지만 우리 동네의 시세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내 공간 옆에 파티룸은 30평인데 20만 원에 대관하는데 우리는 30만 원에 올린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겠죠. 보통은 낮 시간에 대관이 많지 않은 편이라 금액을 조금 낮게 설정하시고요. 밤타임이나 온라이트로 갈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요에 따라 월요일에서 목요일보다는 주말인 금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셔야 되고요. 공휴일이나 성수기에는 별도로 요금을 다시 책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주말의 낮타임은 평일의 낮타임보다 예약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금을 세팅하고 예약률을 보시면서 조금씩 우리 공간에 맞는 요금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약이 없다고 해서 가격을 확 낮춘다거나 많다고 해서 주변과 차이나게 가격을 올려버리는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럴 땐 차라리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성수기 추가 요금을 옵션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격까지 설정하셨다면 진짜 온라인에 간판을 달아야 되겠죠? 온라인에 파티룸을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 경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네이버와 공간 대여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인데요. 물론 SNS 관리를 잘 하신다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으로도 예약이 들어오는 파티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